안녕하세요. 박형기획의 박형입니다. 오늘은 사업장 현황 신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직 주택임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아직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2월 10일로 사업장 현황 신고 기간도 끝이 났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사업장 현황 신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업장 현황 신고에 대해 아시면 조금이나마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시면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매년 1월부터 2월 초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여러분이 얼마의 소득을 벌고 있는지 세수에 대한 조사 목적입니다. 전문직 일부를 제외하고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업장 현황 신고는 2021년 현행법상으로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꼭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건 아닌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사업장 현황 신고 내용을 그대로 불러오실 수 있어서 편하니까 신고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중심으로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신고 납부에 일반 신고에 보시면 사업장 현황 신고가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셔서 사업장 현황 신고서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어주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본사항은 이미 기재가 되어 있고 혹시나 추가 정보나 변경 사항이 있으면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본 정보 입력이 끝나면 수익 금액 입력란이 나오는데 여기서 주택임대사업 코드는 701102입니다. 여기에 수익 금액란에 전체 금액을 넣고 기타 매출도 같은 금액을 넣어줍니다. 다른 내용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적고 6번의 수익 금액 검토표에 가셔서 소재지, 임차인 정보, 임대 정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아마 임대기간과 월세 금액 부분이실 텐데 임대기간은 임대차 계약서 상에 임대기간을 적으시면 되고 혹시나 임차인이 계약기간 후에도 계속 살게 되어 자동 연장이 된 경우에는 월세 금액으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임대기간도 만료일자를 1년 더 연장해서 입력하고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신고 기간 내에 임차인이 변경된 방이 있다면 그 임차 내용을 각각 따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임대 내역에 1년 번호가 실제 임대하고 있는 방의 숫자보다 많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월세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 혹시나 월세를 받지 못했거나 임차인이 임차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나갔다면 실제 받은 금액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상에 관리비가 월세에 포함되어 있다면 관리비 포함 금액으로 월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신고를 하고 나면 전년 신고 임대명세를 불러올 수 있어서 다음에 변경되지 않은 임차인 내용을 신고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한 번만 제대로 신고하고 나면 이렇게 편리한 기능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부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은 내년의 신고 기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고 우리의 세금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관리비가 월세에 포함되어 있다면 포함된 금액으로 월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관리비에는 공동전기료나 공동수도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소득으로 잡혀버리면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이 내용 때문에 제가 오늘 사업장 현황 신고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관리비 금액만큼을 소득에서 제외시켜야 하는데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계약 당시부터 분리를 해놓으시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500에 40만원짜리 원룸이고 관리비를 2만원 받는다고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사업자분들은 그냥 관리비를 월세에 포함시켜서 500에 42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월세 옆에 괄호로
관리비 포함이라고 적어두는 식으로 계약서 작성을 하십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계약서 작성 방법이었는데 이렇게 월세를 포함시켜버리면 소득세 신고 시 관리비도 월세 수입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부터 특약사항에 관리비는 월말에 후납한다 이런 식으로 적으시거나 후불로 지급한다는 내용만 적으시고 실제 발생한 관리비를 각 세대로 나누어서 월세와 따로 받으셔야 관리비를 소득에서 분리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해 보신 분들이라면 수도세가 나오면 주인이 그 세금을 각 세대의 인원수대로 배분해서 걷었던 것을 혹시나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소득세 때문에 그렇게 거둔 것은 아니지만 조금 귀찮아도 그렇게 관리비를 걷는 게 여러분의 임대소득과 관리비를 분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실제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건물이나 세대가 많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직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부분이 완전히 정립이 된 느낌은 아니라서 인터넷에 보면 이 관리비를 가지고도 의견이 분분한데 소득세법상 인정되는 관리비는 공동전기료와 공동수도료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명목으로 후불로 받아야 법적으로는 완전한 관리비가 되고 여러분이 소득신고 때 이 부분을 관리비 명목으로 제외시키실 수 있는 겁니다. 세법이 나오고 하니까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언제나 그랬듯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임대차 계약을 하실 때 관리비를 월세에 포함시키지 마시고 관리비는 후불로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특약사항에 기재하셔서 따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월세와 분리해서 관리비는 정말 관리비만 따로 받으셔야 소득신고를 하실 때 여러분의 소득을 조금이나마 적게 신고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소득세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직 임대사업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시작하셨더라도 다시 계약을 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계약서 작성을 하실 때부터 관리비 부분을 꼭 챙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약에 정 귀찮으시다면 그냥 관리비를 포함시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그만큼 소득은 좀 높게 신고내신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관리비 분리를 통한 소득세 절감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씩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따로 보시면 금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 이 내용들이 모두 모아지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비용들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작은 부분도 잘 챙기셔서 부자가 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